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감승진 경찰인접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2024년 경감승진시험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간의 농사 이제 끝난 이 시점에 이제 왈가왈부가 많은 시간이죠. 그런데 특히나 올해는 그런 왈가왈부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험이 그만큼 난이도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요 근래 우리 경찰 수사권 관련해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거리기도 하고 또 뭐 전 세계 뭐 전쟁이네 어쩌네 뭐 시국이 좀 이 하수상한 이때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것도 힘든데 정말 또 하나의 이 관문 승진시험 공부하시고 또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과 발표는 나겠지만 그래도 조금 잘 보신 분들은 희망 고문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매년 겪는 바이긴 하지만 그만큼 한 계급의 승진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또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도 늘 이맘때만 되면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고 또 잘 본 분들 학원이나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오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강평할 때든 또 하다못해 우리 직전 연도 연말 때 현장 모의고사 오신 분들 보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지만요. 항상 합격자는 소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합격 인원을 또 몇 명 뽑느냐 이런 거에서 또 일희일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튼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요. 그 조금의 희망 고문 조금은 내려놓으시고요. 간단히 뭐 강평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강평만 되면 저도요. 어떤 말씀을 또 드려야 할까 싶은데 결국은 뭐 실력이겠죠. 하지만 근무하시는 또 여러분들이라 그 짧은 시간들 쪼개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요행도 바라게 되고 뭐 10개만 찍어주세요. 이게 나올까요? 저게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으신데 결국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장 모의고사 작년에도 추운 날 꾸준히 오셨던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안다고 잘 써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올해 아마 초시였었던 분들도 처음 시험장 들어가셔서 헐 아는 단문인데도 못 썼네. 또는 논점은 알겠는데 이걸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거의 100지 내고 왔다. 이런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현장 모의고사 오실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주관식은 최소한 한 번 한정된 시간 속에 쓰는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 가서 뭐라도 조금 펜 때라도 굴리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올해 같은 시험은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뭐 어떤 건 불이 타네. 또 이 쉬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논점이 이거네 저거네 또 말씀도 있긴 하지만 정말 난이도로 평가해 본다면요 중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것들을 답안지에 완전히 부어야 합격할까 말까입니다. 항상 우리 합격권에 몰려있는 분들 정말 엄청납니다. 남들과 정말 10점 차이, 20점 차이 나서 합격할 것 같은 거 아닙니다. 정말 1점 차, 뭐 0.5점 차, 이 정도의 합격권에 막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명수처럼 뽑았다면 내가 합격했을 건데 이런 탄식의 소리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번 주 최종적인 승자들은 인쇄가 되어서 본인들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아로새기지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답은 이거구나. 대략 서술은 이 정도로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 간단히 또 강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늘 이렇게 불철주야 다른 직업보다 더 난이도 센 이 경찰 직업 갖고 있으면서요 공부까지 하시느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스러움에 더해서 또 소중한 결실까지 맺는다면 더더욱 또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시험 보신 모든 우리 전국의 경찰관 분들 경의를 표하고요. 강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문부터 보면요. 뭐 두 개, 어떤 분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거 뭐지? 고자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자 슬슬 우리 행정소송법조차도 우리 경감승진시험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소송법 편 나올 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우리 경찰시험의 행정소송이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 또 이제 행정소송법의 어떤 중요한 논점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기본법 제정과 더불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조금 행정소송보다 간이한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들이 중요해졌다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행정 심판들 조금 더 깊숙한 논의보다도 진짜 정말 어떻게 본다면 좀 오로지 단문용인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나온 거죠. 단문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진짜 정말 내가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또 아유 이거 안 나와 라고 해서 공부 안 한 사람은요 진짜 시험장 가서 절대 못 씁니다. 네, 아무튼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행정심판법, 우리 경찰 행정법에 서곡을 알리는 첫 행정심판법상의 논점이죠. 예, 단문으로 이미 출제되었습니다. 또 내년도는 또 더 중요한 파트가 또 되긴 하겠지만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행정기본법 제정되면서 우리 행정상 강제집행 대강직이 이렇게 두 문자로 외웠던 부분이죠. 여기서 또 즉시강제도 썼는데 배점 들어갑니까?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구별되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대강직이, 그때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경감 승진 거의 이 체계대로 출제되었을 때 나온 논점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또 단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 대집행 다시 재출제될 수는 있겠지만 하다못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은 단문 유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양은 조금 많죠. 네, 따라서 32점짜리로 잘 또 줄여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여튼 행정상 강제집행 32점짜리 이 것도 무난히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잘 쓰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사례 간단하게 강평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올해는 정말 강평이 무색할 정도로 논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꼬아낸 것도 없었고요. 사실관계도요, 너무나 간명했죠. 네, 그리고 정보공개 늘 정리했었던 거부 처분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리딩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사실관계 읽어보면 맨 마지막 줄 사실관계에 있어서 비공개하였다라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부하였다 나왔어요. 만약 비공개하였다라고 나왔다면요, 거부의 의 정도 쓰고 사안의 비공개 결정이 거부에 해당한다, 이 정도 포섭했었어야 돼요. 그죠? 우리 거부의 의가 뭐였습니까?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일정 처분 신청한 경우에 그 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더라. 이게 거부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이게 대표적인 거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관계에서 비공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부라고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설문 1번 보면 논점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설문 1번 다 지금 기출문제 가지고 계시죠? 네, A 경찰서장 갑에게 정보공개 거부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상의 의견 제출기에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떴던 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독자적 위법사유 아니야? 독자적 위법사유, 절차상 하자, 독자적 위법상 인정 여부는 언제 등장합니까? 일단 절차상 하자 있으니까 위법해. 그런데 그 위법한 걸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또는 설문이 하다못해 취소송 제기했다 인용 가능한가? 라고 만약 물었다면 독자적 위법성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위법한가 적법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된 논점이 뭐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우리도 늘 지금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본다면 사실관계는 이거였죠.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신청. 근데 이런 신청이 대표적인 법규상 신청권이라고 하는 정보공개법상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 있다. 그죠? 네, 아무튼 신청권. 갑이. 근데 또 여기서 누구였습니까? A 경찰서장이었나요? A 경찰서장. 근데 여기서 비공개하였다. 또 이렇게 나오면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청에 따른 이 처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거부의 의인데 비공개가 거부다. 따라서 이 거부와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관계 속에 아예 이 비공개를요 거부라고 해놓았으니까 그에 관한 1점 또는 1.5점 정도의 서술도 할 필요 없죠. 네, 암튼 그래서 이제 이 거부, 그런데 설문 1번 읽어보니까 이 A 경찰서장이 이런 거부 처분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거 행정절차법상에 우리 공통 절차가 있고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 통기천공, 그죠? 통기천공. 이거 뭡니까? 의견, 청취 절차 중에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참조 조문은 볼 필요도 없죠. 근데 참고 조문 그 뒷페이지 또 보신다면
그래요. 거기에 22조가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쭉 원칙적인 이런 정식 청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외에 보충적인 절차인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함에서는 사전 통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플러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관계에 있어서는 청문 공청회 했다는 사실은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이 거부가 불이익 처분이냐 아니냐? 우리 두 문자로 제가 또 민망스럽게 했습니다. 성기할. 그죠? 성기할. 결국 이거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또 뭡니까? 우리는 거부는 불이익 처분 아니다. 우리 행정 절차법상에도 적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 참고 조문 보면 22조 제4항이 뭐라고 적혔어요? 이 불이익 처분 절차에 행정 절차법상에 의나 다름없는 거죠.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또는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게 이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거부는 아니 권익을 준 적도 없는데 무슨 제한을 해, 이런 거죠. 이게 판례의 논의와 관련된,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판례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 즉 의견 청취 절차 중에 있어서의 의견 제출 기회 부여라는 일반론을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의견 제출 기회 뭐 예외도 쓰고 난 다음에, 아무튼 거부 처분이 불이익 처분인지 여부와 관련된 문학 판검, 따라서 다수설 판례도 거부는 불이익 처분 아니더라, 따라서 의견 청취 절차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위법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근데 만약에 간단히 소결해서만 써준다면요, 긍정설에 의할 때는, 거부 처분이 만약에 긍정설에 의할 경우에는요, 그렇죠, 의견 제출 기회 부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하지 않았네 위법하다. 다만 다우설 판례에 따른다면 그래요, 불이익 처분이 아니니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답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설문 1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적 위법성 써야 되나, 독정치식이 우리 열심히 외웠는데 독정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또 위법성 정도, 위법하다면 또 위법성 정도까지 나아갈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위법한가 물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거부 처분이 불이익 처분인가와 관련된 문학 판검의 논의였었습니다. 그래서 개 중에 또 독자적 위법성 썼다, 뭐 배점 줍니까 안 줍니까? 솔직히는 뭐 점수 없죠. 근데 그런 부분도 다 희망 고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그 문학 판검이 아니라 거부 처분 불이익 처분 인지 여부와 관련된 문학 판검, 따라서 거부 처분은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고요. 의견 청취 절차 뭐 중에서도 의견 제출 기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설문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 2번. 우리 집행정지는 또 아주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우리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 이 부분은 또 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설문 2번은 이 거부에 대해서 적절한 가구제 수단은 물었다면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 여부와 관련된 문학 판검, 이게 주된 논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설문 2번은 소송 제기한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대요. 그래서 이 집행정지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럼 집행정지 인용될 수 있냐 없냐와 관련된 부분은 무슨 논입니까? 집행정지 요건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가는 말 그대로 거부에 있어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에 거부 처분이 해당하는가 여부, 이것이 사례집에 있었던 또 그대로의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요 내용에 있어서 집행정지 도입부에 반드시 써야 될 단어가 뭡니까? 집행부 정제 원칙. 우리 행정소송법, 또 여기서는 어떤 분도 행정심판 생각하는데 행정심판법상 아니죠. 취소 소송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건이 대심 중గిం공의가 아니라 대본 회긴공의죠. 아무튼 각각의 요건 쫙 서술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에 거부 처분이 해당한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로서 만약에 조금 더 쓴다면요, 결국 집행정지 인용될 수 없다. 다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한 줄 더 쓴다면요, 지금 여기서도 갑 등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해서는 행정심판법과 같은 임시처분 제도를 둠이 타당하다, 또는요
뭐 가처분 준용함이 타당하다. 뭐 이 정도 쓴다면 아주 또 좋은 답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설문 2번과 관련돼서는 집행정지와 관련된 또 이 부분 등장했다. 또 내년도에는요. 다 또 행정심판법상 뭐 지금 또 가구제 수단 나왔는데 뭐 가구제 수단이 또 나올까 싶습니다만은 거부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 임시 처분 또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또 정리하셔야 될 부분과 관련된 논의로서 거부와 관련된 논점, 가구제 수단 이 부분이 집행정지가 또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 3번 이 부분도요. 딱 읽는 순간 갑이 제기한 위치소송이 인용되어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대요. 그럼 이제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판결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는 기판력과 기속력 두 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을에 대한 이 사건 내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A 경찰서장은 어쩌고 저쩌고 행정청이 뭔가를 또 이 판결의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기속력에 거스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현장 모의고사나 마지막 마무리 강의 때도 늘 얘기했습니다. 취소 판결 기속력 단문으로도 특이이지만 케이스로 하나 안 나온 부분이 있다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사동 다른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이게 요 내용이었던 거죠. 네, 우리 사실관계는 거의 온라인 모의고사에 있는 사실관계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실관계로서 뭘 물었죠? 첫 추변 물었죠. 온라인 모의고사 때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뭡니까? 소송 진행 중에 행정청의 소송 수행 방안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첫 추변을 쓰면 안 되죠. 암튼 취소 판결 기속력의 속성 내 범위 정도 쓰고요. 마지막 케이스 보석. 기사동 다른 사유네. 우리 정보공개법상의 각각의 구조 1항 각 호에 있는 사유들 다르면 기사동 또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모범답안 그대로 나온다면 첫 추변 나올 수도 있고 기속력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보공개법 구조 1항 각 호에서 비공개 사유로 각 호 사유 다르게 둔 거든요. 그 근거 취지 다르기 때문에 기사동 다르다. 이런 식으로 포섭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사동 다른 사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취소 판결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따라서 그러니까 정보공개 똑같은 거부 처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게 또 답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중요한 내용대로 올해는 그대로 또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정작 항상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아는 건데도 못 썼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주관식의 맹점이죠. 머릿속에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시험장에서 조금만 당황하고 이런다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 모의고사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장 모의고사에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습도 하시고 그때 또 제가 늘 그랬습니다. 시행착오 한번 겪으셔야 본 시험 가셔서 더 잘 쓰실 거라고. 아마 그분들 다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초시였었던 분들이나 혹은요 이제 새롭게 경찰 행정법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제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강평을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자, 제가 늘 입문 강의 때부터 하던 얘기가 우리는 1000피스 퍼즐 맞추는 1년간의 과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쉬운 거부터 맞추는 거죠. 우리 1000피스 피즐 맞추는데 이 중간부터 맞추는 속된 말로 미친놈 없지 않습니까? 네, 제일 쉬운 끄트머리부터 맞추고, 그죠? 어느 정도 안다면 이제 기본 강의에서 얼기설기, 얼게 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례 강의에서 촘촘히 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도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를 잘 모르고, 또 내년도 또 출제 예상 문제가 또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질지는 잘 모르니까 온라인 모의고사나 현장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1000피스 피스를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끝났고, 그래서 또 이제 강평 제가 또 올해 이렇게 시작하고는 있지만 이제 또 한 해의 여정이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경찰 행정법 문제는 단문이든 사례든 충실히 공부만 또 잘 하셨던 분들이시라면요 무난하게 시험 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더욱 객관식 한두 문제 또는요 인사고과 조금 높고 낮음에 있어서 또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 뭐 그럴 경향이 있는 또 시험이었다라고 또 평가되겠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를 듣고 작년 1년간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들 강의만 잘 따라오셨다면 어렵지 않게 잘 시험 치르셨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결과를 떠나서 시험 치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만을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입문 강의나 뭐 기본 강의 등등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인원수도 좀 더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심사 시험 비율이 조금은 이제 조정되는 또 첫 해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더 공부하려고 하는 또 학원 수강생들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또 예측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학원 수업이든 뭐든 그래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목표를 삼는다면 내년도 합격도 따놓은 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연한 자신감요, 정말 헛된 자신감이 될 겁니다. 진짜 내가 항상 입문과인 시작할 때 이렇습니다. 합격자 발표 나면요, 합격자들 부러워하시고, 쟤도 합격이 된다, 정말 책 씹어 먹을 정도로 공부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거 한 달 못 갑니다. 1년 내내 그 마음이 유지되긴 하셔야 되는데, 여튼 새롭게 이제 또 시작되는 뭐 2025년 대비 경감승진 시험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